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장 Learning to Read in Another Language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L1을 배우는 아이들의 이미지 Learning to Read L1 Kids라는 키워드로 구글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미지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지들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미지들이 어떠한 형상을 하고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L1을 배우는 아이들의 L1을 읽는 것을 하는 모습을 보는 아이들의 이미지들이 이런데, 자, 이 아이들은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요, 누군가가 이렇게 읽어주고 있죠.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네, 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읽는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책만 읽어주는 게 아니고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런 adult, caregiver 이런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읽게 되지요. 자, 그러면 결국에 아이들은 자, 읽는 아이들이 L1으로 글을 읽을 때 읽기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읽는 스킬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읽는 것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L1인 경우에. 자, 그러면 책을 읽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아이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책을 읽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L1 학습을 하고 있다. L1 리딩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한국어로 어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시겠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한번 보았더니요. Keen to learn how to read. 자, 아이들은 읽는 것에 대해서, 읽는 기술에 대해서 배운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아주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왜 그러냐? 첫 번째는요, vocabulary. 아이들은 굉장히 큰 vocabulary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냐? 수천 단어 이상. 자, 그리고요, good control of grammar. 언어의 형식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ot of language about books and reading conventions. 책이나 읽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요. have had many storybooks to read to them. 그리고 일단 어린 아이들은 그냥 꾸준하게 책들을 많이 읽어왔죠. 그래서 누군가 케어기버들이 선생님들이 읽어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떠한 읽기 활동을 했느냐 정리를 해보자면요. meaning focused reading, 의미 중심의 읽기 활동을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요. shared reading, 함께 읽기를 해서 그랬고요. 두 번째 읽기는 guided reading, 유도적 읽기를 통해서. 세 번째 읽기는 independent reading을 통해서 이런 L1 reading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shared reading일까요? guided reading일까요? independent reading일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 네, 맞습니다. shared reading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각각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 L1 reading은 어떤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는 shared reading은요, 교사가 큰 그림책, 흔히 말해서 빅북이라고 하죠. 빅북을 사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를 예측하거나 주석을 다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용도로 하는 읽기 활동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읽는 즐거움, entertaining을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 guided reading은요. 그것보다는 좀 더 작은 규모의 읽기 활동이에요. 소그룹의 읽기 활동. 자, 교사는요. 개별 학생에게 철저한 분석을 해서 필요한 읽기 전략을 제공하는 그런 리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왜 하느냐? 스스로 읽기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유도적 읽기입니다.
개별 읽기는요,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선택해서 조용히 읽는 방법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교사는 개별 지도를 하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L1 리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L2 리딩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L2 리딩을 한다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읽기를 하면서 어떠한 점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좋은 점, 나쁜 점 한번 다 생각해 봅시다. 이 책에서는요, 그 텍스트북에서는 12세 태국어 학습자, 태국 사람, 네, 12세 태국어 어린이. 자, 태국어에는 능숙하지만 영어 읽기를 막 시작한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펼쳐 나갑니다.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disadvantage는요, 일단 L2의 vocabulary가 부족하겠죠. 그리고 태국어는 알파벳과는 완전히 다른 문자 모양을 하고 있죠. 새로운 문자도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준비 사전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장점, 이점들은 무엇이냐? 읽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L1으로 어느 정도 책을 읽어왔기 때문에 읽기는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읽는지, 읽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읽기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L1을 통해서 학습한 읽기 전략이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읽기 태도. 만약에 꾸준하게 책을 읽어오고 그랬다면, 네, 읽기 태도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인지 능력. 이 학습자의 카그니션 자체가 어려운 개념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탄탄한 스키마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디스커션 퀘스천 1번이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를 제일 처음 제2외국어로 학습하기 시작했던 경험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어려운 점, 어떠한 이점이 있었나요? 그것들이 에이지 팩터일 수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또 다른 팩터들이 있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경험을 3개 정도 한번 정리를 해 보셔서 세 가지 관점에서 나는 이래서 어려웠고 나는 이래서 쉬웠다. 이런 것들을 한번 기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기를 교수하려면 어떤 규칙들을 근간해서 가르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4가지 관점이 있어요. 처음에 meaning focused input, 의미 중심 입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meaning focused output, 의미 중심 출력, 읽기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language focused learning, 언어 중심 학습으로 우리는 리딩을 가르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fluency development, 유창성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읽기 활동을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meaning focused input 측에서 한번 볼게요. 다양한 읽기 목적으로 우리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읽기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정보 검색, 아니면 재미, 아니면 학습, 비평, 아니면 글쓰기를 위해서 사전에 읽기 활동 시킬 수도 있잖아요. 자, 의미 중심 입력은 이러한 어떤 다양한 읽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읽기를 가르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level appropriate material. 이것을 할 때는요, 학습자 수준에 맞는 읽기 자료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적절한 것을 찾을 수 없다 그러면 L2 학습용으로 어댑트 시킨 그런 교재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어휘 숙달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학습자들이요, 좀 의미에 중심해서 의미에 집중하면서 쉽게 쭉쭉 읽어 나갈 수 있으려면 98%의 그 지문에 있는 단어를 아는 단어로 구성된 지문으로 골라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나머지 2%는 몰라도 되는 건가요? 네, 나머지 2%는 우리가 98%를 알고 있으면 2%는 추론 가능한 어휘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읽기 지도를 설계하는 것이 의미 중심 입력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meaning focused output, 의미 중심 출력입니다. 자, 이거는요, integrated language skills. 자, 우리가 language skills라고 생각하면 speaking, reading, writing, listening, 이 네 가지 스킬이 모두 연계된 활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읽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Q&A 같은 것들, 이러한 기법,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Integrated Language Skill을 기를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 아웃풋이라는 것이 라이팅이나 스피킹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자들한테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세 번째, 언어 중심 학습법 측면에서 리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요, 우리가 developing reading sub skills, 리딩을 하는 데 있어서 하위 기술들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sub skills라는 것들은 진짜 sub skills예요. 예를 들어서 포님, 어떤 음소를 가르쳐 준다든지, phonics 이런 것들, 아니면 스펠링을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단어 카드, 아니면 그라마, 이런 것들을 주력하는 것이 첫 번째 언어 중심 학습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reading strategies, 읽기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읽기 전략이라는 것은 뭐 예측하기, 질문하기, 단어 추측하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ext structure familiarity예요. 단어 텍스트 구조 익히기. 자, 여러분들 이 영어 리딩 지문은요, 지문이 가지고 있는 성격마다 지문의 구조가 다르게 쓰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완전 스토리북과 어떤 기사, 아리클, 신문이나 온라인 뉴스 같은 것의 아리클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보고서, 아카데믹 라이팅, 이런 것도 구조가 다르죠. 이러한 다양한 텍스트 유형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 language focused learning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luency development. 자, 유창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유창성 훈련부터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유창성을 길러줘야 되니까 일단 지문 자체가 익숙한 자료, familiarity 측면에서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니면 공부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로 읽는 속도, 이해력 높이는 훈련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독을 시키거나 반복 읽기, 이런 거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njoyment and motivation, 이런 것들은요, 즐거움과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흥미로운 자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extensive reading입니다. 이거는 다독이라는 거죠. 책을 즐겁게 많이 읽는 것, 다독을 얘기를 하는데요. 다독은 독서 로그 같은 거, 아니면 사후의 읽기 활동, 스피킹이 되었던지 라이팅이 되었던지 어떤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후 읽기 활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계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플루언시 디벨롭먼트를 할 수 있는 읽기가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 6가지 질문들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질문에서요, 두 개를 한번 골라보시고, 각 질문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다섯 문장 이상으로, 각각 다섯 문장 이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다섯 문장 이상이니까 10문장 이상으로 기술해 보시면 되겠죠? 자, 두 가지 퀘스천을 고르고 총 10문장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신 다음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챕터 1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